그립진 않아요, 한국이? 전혀 그립진 않아요, 사실. 향수병 전혀 없고 영국 날씨가 좋아요. 저 공감해요. 근데 아, 진짜? 저 흐린 날씨 좋아해요. 흐린 날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국으로 오세요. 생활비가 꽤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은데 여기 살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느끼는지. 일단 여기서 주니어는 정말 살긴 어려운 것 같아요. 머리 자르고 머리 감는데 80파운드를 달래는 거예요. 지금 환율로 하면 거의 16만 원? 영국이 세대 갈등이 있다. 영국은 지금 집값이 엄청 비싸니까 젊은 세대들이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 됐거든요. 영국 노인 부부들이 젊은 세대들이 아보카도 샌드위치 이런 비싼 거 사 먹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다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데로 이민을 가야 된다. 한국이랑 똑같은데? 사실 한국에서 사람들 만나다 보면 영국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뭔가 이 토크가 환상을 깨는 거 아닌가 걱정되긴. 환상을 좀 깨줘야 될 필요도 있죠. 맨날 뭐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잖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프림로즈 힐이고요. 요즘사 구독자이자 우리 파인더스 클럽의 멤버 두 분이 런던에 살고 있어가지고 파인더 두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여기 약간 피크닉 하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두 분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모션 그래픽이랑 일러스트레이션 일을 거의 12년 정도 했고 최근에 이직을 하긴 했는데 게임 업계 크리에이티브 포지션으로 일하고 있는 파인클에서는 해징어? 혜징언님. 네. 원래 이름은 유혜지입니다. 혜진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파인클에서 젤리빈이고 공교롭게도 혜진님이랑 같은 이제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김예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런던에서 7년 차인 거죠? 네. 저는 런던에서 9년 차. 9년 차. 두 분 완전 이제 고인물이 된 런던에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게 되신 거예요, 런던에? 원래는 워킹홀리데이로 왔었는데 그때는 한 5년 정도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서 결혼도 하고 직장도 있다 보니까 계획 이상으로 살게 돼서 9년째 살고 있고 내년이 10년째? 진짜. 네. 그립진 않아요, 한국이? 전혀 그립진 않아요, 사실. 그냥 진짜? 그런 대로 살고 있어요. 예빈님도 막 체질 같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때요? 한국 가고 싶고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네. 향수병 전혀 없고 불만족스러운 건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영국에서 삶이 더 마음이 편하고 저한테 잘 맞아서 이렇게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런던에서 살고 있는 모션 그래퍼 두 분이 왜 파인클에 왔을까요? 요즘사 그렇게 뭐 메이저 채널이 아닌데 어떻게 또 알고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일단 구독자여서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떻게 또 구독을 하셨을까? 그냥 저는 약간 대안적인 삶? 그런 거에 관심이 좀 많았었어요. 그냥 한국에서도 좀 아싸로 살았었고 여기 와서도 아싸인 것 같고 아무튼 그냥 그런 좋은 말로는 독자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약간 요즘사가 그런 방향이 맞는 것 같아서 한 5, 6년 전부터 구독을 했었나? 진짜? 네, 되게 좀 오래됐었고 파인클을 알게 된 계기는 작년에 되게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좀 어려운 일들 좀 많았었고 그래서 좀 번아웃이 심하게 와서 작년에 되게 많이 소진이 되었었는데 한 올해 초부터 좀 회복이 시작되면서 좀 새로운 걸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그러던 차에 팟캐스트 이걸로 그 파인클 모집한다는 걸 네. 들어가지고 이거 한번 해볼까 하고 하게 됐죠. 진짜. 그래 뭐 도움이 조금 됐나요? 어땠나요? 그 당시에 되게 이직을 생각했어서 분야도 바꿔볼까 생각했었고 그리고 요즘 구직을 할 때 보니까 다 AI 열풍?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요즘 사람들이 되게 트렌드에 맞게 빨리 대처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전 회사에서 전혀 그런 방향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파인클에서 사람들 활동하는 거 보면서 되게 변화에 맞게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사는구나 그런 거 많이 보고 좀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원래 하던 게 그런 영상 디자인인데 좀 다른 쪽도 한번 좀 탐색해보고 싶었어요. 이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마케팅 관련된 분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런 게임 업계에 있는 분도 인터뷰하고 아무튼 되게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파인클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셨네요. 네. 네. 젤리비님은 어쩌다 이렇게 파인클을 찾아오셨나요? 저도 오랜 구독자로서 뭔가 파인클 시작부터 봤는데 이제 해외에 살면은 그런 거 참여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어서 선뜻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 주제가 기록이다 하는 맞아요. 걸 보자마자 꽂혀서 이거는 해야겠다.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엽서 프로젝트도 열고. 네네. 근데 이제 마침 영국에 세 분이 계셔서 너무 그러니까요. 반가웠고. 우리 지금 오늘 혜징아님, 젤비님 말고 한 분이 더 있는데 오늘 원래 같이 모이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일을 하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만나지 못했네요. 골더스 그린님도 파인클 되게 오랫동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은 첫 직장을 여기서 잡으시고 계속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한국에서부터 일을 하셨나요? 저는 원래 한국에서 일을 했었고 한국에서 한 3년 반 정도 일하다가 그 당시에 그런 디자인 환경이 되게 혹독해서 막 새벽까지 일할 때도 있고 진짜 너무 바쁘면 아침도 일할 때도 있고 이랬거든요. 그때 좀 많이 지쳐서 해외에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처음에는 해외 유학을 생각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포기하고 대신 워홀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워홀에 와서 여기서 해외 첫 취업을 하고 그 뒤에 계속 이직해서 지금까지 왔죠. 예빈님도 워홀 아니었어요? 그쵸? 네. 근데 시작은 유학생으로 시작했고 이제 한국에서 학생 비자 끝나고 돌아가서 이제 코로나 시기를 한국에서 보냈는데 그때 1년 동안 한국에서 일 경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워홀로 돌아와서 취업을 해가지고 영국에서 경력은 이제 뭐 3년 반, 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 분 원래 전공도 그쪽이었나요? 디자인 쪽? 전 영상 쪽이었어요. 그럼 계속 그 전공을 잘 살리시거네요? 네, 그래도? 그렇죠. 근데 쉽진 않더라고요. 아까 우리 처음에 도착했을 때 여기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런 얘기 했는데 한국 물가에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체감하기로. 그냥 일반적으로 사 먹는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비싼 거에 대해서 여기 살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느끼는지 아니면 제가 여기가 아닌 나라에서 와서 그렇게 느끼는지 그런 궁금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비싸니까 비싼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저는 한 몇 년 전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에 영국에 미용실에 갔었는데 머리 자르고 머리 감는데 80파운드를 달래는 거예요. 지금 환율로 하면 거의 한 16만 원? 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여기 물가에. 그리고 그때 머리 자른 것도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이게 서양인 머리 자르는 거랑 아시아인 머리 자르는 거랑 달라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못 모르고 갔다가 막 머리 사자머리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다시 제가 자르고 다음부터 절대 미용실에 안 간다 하고 그냥 제가 자르고 있어요. 진짜? 아니 한국은 머리 자르기 전에 이거 얼마다라고 또 얘기도 해주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영국에서 처음 미용실 가서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냥 못해도 뭐 한 50파운드 내지 않을까 했는데 머리 감기는 것까지 돈을 그렇게 내게 할 줄 몰랐어요. 우리나라도 받긴 하는데 그 정도로 비싸진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영국에 와서 이제 셀프로 자르고 남편도 머리 자를 때 되면 제가 그 미용 가해가지고 이렇게 다 잘라줘요. 이거 파마도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건 한국 가서? 한국 가서? 한국 가면 파마를 하고 오고 여기서 한 몇 년 버티다가 한국에 다시 몇 가서 년을 머리를 버틴다고요?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컬이 살도록 계속 관리를 해줘야겠네요. 그냥 머리 묶고 다니면 뭐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안 네. 풀리고. 네. 그 점심에 밖에 있을 땐 사 먹거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가격이? 저는 평균 10파운드, 12파운드 쓰는 것 같은데 이제 2만 원이 넘는 돈이죠. 회사에 다니니까 이제 점심 같이 동료들이랑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네. 혼자 먹을 때도 있고 싸서 먹을 때도 있는데 이제 같이 먹으면은 외식을 자주 하니까. 저는 무조건 도시락 싸오고 진짜 도시락 못 싸올 때는 거기 밀딜이라고 슈퍼 가면 크리스프랑 음료수랑 뭐 샌드위치 이런 거 합쳐서 한 3, 4파운드에 팔기도 해요. 아, 진짜요? 그런 거 살 때도 있고 그냥 영국에는 그 빵이 많으니까 빵으로 대충 때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돈을 아꼈던 것 같아요. 아니 슈퍼에 갔는데 그 냉동식품 같은 거? 데워서 먹는 거 그게 다 비어있고 엄청 빨리 나가더라고요. 다들 그런 거 해서 먹나 봐.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요리하는 거를 그렇게 안 좋아하고 요리보다는 거의 조리에 가깝게 조리만 하는. 그렇게 많이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 생활비가 꽤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은데 그게 어쨌든 아까 인건비가 비싸다고 했잖아요. 내 수익 대비에 그거를 지출할 만큼의 물가인가요? 좀 맞나요 그게? 레벨이? 일단 여기서 주니어는 정말 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니어는 살기 어렵고. 거의 최저 임금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돈으로 세금 떼이고 막 각종 뭐 나가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다 떼고 나면 남는 게 많지 않은? 그래서 좀 살기 힘든 것 같고 좀 더 직급이 올라서 미드에이시나 시니어쯤 되면 그때부터 좀 살만해지는 것 같아요. 두 분은 그래도 연차가 좀 되니까 어느 정도 좀 살만해졌겠네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그 전까진 그러면 그래도 조금 힘든 시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름의 각자의 뭔가 절약 방법. 한국에서도 물가가 오르고 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거지방? 오픈 채팅방 중에 거지방 같은 데 들어가서 하루 동안 돈 안 쓰고 살 수 있는 방법 막 이런 거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싸게 뭐 밥 먹을 수 있는 곳이나 뭐 이런 걸 공유한다거나 막 그런 게 되게 유행을 했거든요. 약간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막 뭔가 그런 흐름이 있나 해서 그냥 흐름은 모르겠고 그냥 제가 돈 절약하려고 많이 실천하는데 일단은 런던에서는 1존까지 가면 교통비가 엄청 많이 비싸져요. 그러니까 뭐 9존에서 1존까지 있잖아요. 9존에서 1존까지 가면 그 교통비가 엄청 비싸지는데 한 9존에서 2존까지는 1존까지 가는 것보다 훨씬 싸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했던 방법은 2존에서 회사랑 제일 가까운 역에서 내려가지고 한 거의 30분을 걸어갔던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게 걸어오지 않았나요? 네. 아 그게 한 존 차인데도 그 1존을 들어오면 바로 비싸지는군요. 네, 더 비싸져요. 그러니까 여기 교통비가 너무 비싸서 뭐 외식비가 비싸고 이런 거는 이해를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그냥 나는 해 먹으면 되고 약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뭐 교통비나 이런 건 되게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게 너무 비싸 버리니까 뭐 이거는 지하철 타기도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이 했거든요. 되게 영국 교통 안 좋은 게 지하철에서 버스 타고 이런 게 환승이 없어서 더 비싸져요. 그건 안 좋은데 버스끼리는 환승이 되거든요. 1시간 내로 이렇게 환승하면 돈이 더 붙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뭐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어떤 대형 마트에 가서 1시간 내로 다 쇼핑을 본 다음에 그걸 타고 돌아오면 돈이 더 붙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간 적도 있어요. 이게 꽤 비싸서 그래서 하루 이제 돌아다니고 나면은 뭐 전철이랑 버스 이런 것만 탔는데 막 10몇 파운드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피크아워라고 그 직장인들 출퇴근하는 시간이 더 비싸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를 피하면 좀 더 싸져요. 맨날 출퇴근 시간에 나갔네? 그 시간에 가면 비싸고 사람도 많고.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일부러 피크아워 끝날 때 기다렸다가 뭐 예를 들어 퇴근 시간이 7시 이후에 오프피크거든요. 그래서 그때 퇴근하고 그랬었어요. 저는 아침이 9시 반에 끝나요. 그 피크가? 저 9시 반에 찍어요. 그래서 오 괜찮다 그것도. 그런 게 있구나. 네,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진짜? 네. 전혀 몰랐네. 뭐 집을 구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어땠어요? 무조건 이제 쉐어하우스? 네. 같이 여러 명이랑 사는 방 하나만 쓰는 구조로. 그런 거는 보통 얼마 정도 해요? 요즘 물가로는 일단 1,000이 넘으니까 200만 원은 훨씬 넘고. 근데 이게 존에 따라서 달라요. 1, 2존 이쪽이면 좀 더 비싸고 좀 더 멀리 가서 뭐 4존, 5존, 6존 막 이런 데 가면 좀 더 반값이 싸지긴 해요. 두 분도 이제 그래서 지금은 결혼하시고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런던에. 지금 있는 동네들을 선택한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좀 히스토리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 못 모르고 센트럴 런던과 가까이 살아야지 하고 2존에 살았어요. 방은 작은데 돈을 많이 내는 거라서 좀 불만이 있어서 4존으로 옮겼어요. 근데 4존을 옮겼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거의 2존 때 냈던 월세가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 했고 이렇게 내다가 렌트 거지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집을 사야겠다 하고 돈을 모아서 집을 샀죠. 그럼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지금 살고 있는 자가다. 건 거의 작아도 7존? 7존? 이 정도 되는 것 되게 같아요. 서쪽 약간 멀리 살고 계시는 것 거의 같은데. 막 북서쪽 이렇게 살아서 아무튼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센트럴 런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거의 재택하신다고. 네. 그래서 저는 원래 그 첫 직장도 재택을 되게 장려하고 그래가지고 처음 한 2018년도에 첫 취업했는데 그때부터 좀 재택을 했었어요. 근데 몇 번 이직을 하면서 좀 바뀌긴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전반적으로 재택하는 문화가 확산되니까 그때부터 계속 재택을 하고 그러니까 좀 더 멀리 살아도 되겠다 해서 점점점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된 거죠.
집값이 얼마인지는 물어볼 수 없겠지만 한국 비교해서 집을 살만한 가격인가요? 집 타입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영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 타입은 약간 하우스? 정원 있는 하우스인데 그런 경우는 좀 비싸고 플랫이라고 약간 블록 같은 그런 아파트? 이런 거면 조금 더 싸고 아니면 그냥 영국 사람들이 막 별로 선호하지 않는 타입의 집은 좀 더 싸긴 해요. 어떤 걸 선호하지 않아요? 그냥 아파트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왜냐면 아파트는 리스홀드라고 옛날에 영국의 영주 그 시절에 막 땅값을 이렇게 내던 제도? 이런 게 좀 남아있어야지. 그래요? 그래서 건물 관리하는 그 회사에도 그 서비스 차지를 내야 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데는 그라운드 피라고 땅 주인한테도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돈을 내야 되고 좀 복잡해요. 근데 하우스 타입의 집은 프리홀드라고 그냥 내가 그 집도 소유하고 땅도 소유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복잡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게 좀 더 부동산적인 가치가 높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쪽 집이 좀 더 비싸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 같은 거 선호하니까 저도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빈님은 어때요? 예빈님 조금 중심부 가까운 데 살잖아요. 일단 이스트 런던 사는데 거기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살기 괜찮은? 가격적으로도 괜찮고 사실은 제가 원하는 동네는 아니었어요. 다들 자기 원하는 동네에 살기에는 쉽지 않죠? 그냥 돈을 보고 타협을 했는데 근데 살다 보니 저희 동네는 치안이 괜찮고 그리고 일단 신혼부부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플랫을 살고 있는데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 살만한 집? 그렇겠다. 저기 혜진 언님은 얼마나 됐어요? 결혼한 지? 거의 한 6, 7년? 6, 이 정도 7년? 된 것 같아요. 예빈님은 2년. 2년 됐다고 했죠? 혹시 뭐 나라마다 어쨌든 가정을 꾸리고 뭐 했을 때 뭐 혜택이 있고 하잖아요? 뭐 아이를 낳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복지가 있다거나 여기는 어때요? 결혼해서 살기가 괜찮은 편인지 아니면은 싱글의 삶이 더 나은 건지.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외국이니까 영주권을 따기 전까지는 그런 포블릭 펀드 이걸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런 국가의 혜택을 못 받고 영주권 이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뭐 결혼한 사람의 경우에 아이를 낳았을 때 주당 얼마 뭐 이 정도나 뭐 한 달에 얼마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뭐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하면 그렇게 혜택이 좋진 않은 걸로 알고 진짜. 있어요. 그러네. 예전에 베를린 갔을 때 독일은 엄청 그런 게 좋더라고요. 네. 거의 평생 지원해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전 회사가 독일 회사였는데 거기 보면 좀 더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기 좋게 돼 있더라고요. 육아 휴직 기간도 진짜 길게 쓰면 한 2년 정도 쓰는 사람들도 봤고 그리고 또 유연하게 시간을 조정해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 회사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영국보다는 독일이 아이 키우기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여기서 너서리라고 그런 어린이집?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어린이집이 한 그 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의 사립처럼 다니는 데가 좀 많아요. 근데 거기가 되게 비싸거든요. 아, 진짜? 네, 정말 비싸면 누구의 한 달 월급만큼 비싸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버티는 게 여기 영국 부모들한테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 돈을 낼 정도로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는 거. 여기 근데 영국 출산율이 어때요? 우리나라보다는 높잖아, 그래도. 근데 이게 또 그런 어떤 종교는 아이를 많이 가져서 또 종교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 맞아. 그 인종인 사람들이 출산율을 높여주는 경우도 약간 있기도 하고 근데 영국도 지금 한국처럼 전반적으로 물가도 비싸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출산율이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다 똑같네요. 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나 가족들이 그럼 당연히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비자의 지옥의 시작이다. 저는 배우자 비자가 4번째 비자거든요. 근데 배우자 비자는 2년 반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그 자격이 같은 비자로 5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배우자 비자는 2년 반을 하고 또 연장을 한 번 해서 돈을 또 더 내서 2년 반을 하고 그 5년 차에 이제 영주권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엄청 비싸졌단 말이에요. 비자 모든 비용이. 그래서
또 배우자 비자는 그 서류도 되게 까다롭고 또 복잡해서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로 좀 어려운데 그 과정을 거치고 있죠. 지금은 이제 받았는데 내년에 또 연장을 해야 될 시기가 오거든요. 그때 또 돈을 엄청 써가면서 서류를 준비를 하면서 아니 근데 부부인데도 그게 비자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뭐 알기로는 거의 한 3년 정도 살면 그런 배우자 비자를 통해서 영주권 받을 수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5년으로 이렇게 길어졌어요. 이게 약간 사기 결혼? 비자 때문에 사기 결혼해서 비자를 받고 영주권 따는 걸 방지하려고 그렇게 위장 한 거죠. 결혼 뭐 이런 거죠. 네, 옛날에 그런 경우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늘려가지고 진정성을 보겠다 이건가? 그것도 그렇고 이 나라 자체가 지금 뭔가 국가 기금 같은 게 부족하니까 비자 비용을 통해서 그런 걸 충당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비자 비용이 많이 비싼가요? 네, 많이 비싸죠. 얼마나 저는 정말 더 비싸지기 전에 비자를 다 연장해서 영주권 받았는데 진짜 못해도 한 1,500, 600을 쓴 것 같아요. 1,500, 600? 네, 5년 사이에. 저 배우자 비자 전 비싸지고 나서 신청했거든요. 2년 반짜리 3,000파운드 냈는데 그럼 600만 원인가요? 저는 돈 아끼려고 그런 변호사 고용 안 하고 제가 다 했었어요. 서류 준비하고 그리고 뭔가 법적인 것도 다 그런 구글링하고 레딧에서 찾아보고 막 이래서 모든 걸 다 알아봐서 했었고 최근에는 좀 AI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AI를 통해서 정보를 좀 더 얻고. 그치. 재미나이한테 물어보고 네. 좀. 제가 또 건너서 듣기로는 영국이 좀 세대 갈등이 있다. 약간 기성세대랑 요즘 MZ 뭐 젠지랑 갈등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있는지. 뭐 한국도 그렇지만 영국 젊은 세대들한테 좀 많이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뭐 특히 뭐 브렉시트 이후에 다른 해외 기업이 많이 다른 국가로 떠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가 좀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사람을 뽑아도 거의 주니어 이상인 미드웨이시나 시니어를 더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과 비해서는 젊은 세대들이 시작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져서 그런 것 때문에 젊은 세대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 한국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네. 그냥 이게 다 선진국화 돼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국도. 영국은 지금 집값이 엄청 비싸니까 젊은 세대들이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있는 어려움도 있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 그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젊은 세대들은 뭐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차이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짤 같은 걸 봤었는데 영국 노인 부부들이 젊은 세대들이 집을 못 사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 막 아보카도 샌드위치 이런 비싼 거 사 먹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근데 또 한편에서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예전에 집을 언제 샀고 얼마에 샀냐고 물어봤었는데 되게 저렴한 가격에 샀더라고요. 근데 요즘 젊은 영국 사람들은 자기 연봉의 거의 10배 이상은 그 돈을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거든요. 그냥 좀 세대 간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은 일단 뭐 시작하고 자기의 경력 쌓아 나가고 부를 축적하는 게 어렵고 그리고 나이 든 세대들은 그 변화하는 그 흐름을 그렇게 막 계속 주위에서 보고 왜 그런지 분석하지 않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지 왜 미래는 보지 않는지 나 그런 때는 거에 이랬는데 대한, 뭐 이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약간 선입견? 뭐 시각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비슷하네요. 한국도 비슷한 것 같은데 영국이 이제 그 브렉시트 이후에 이게 갈등이 심화됐다 막 이런 기사나 이런 걸 본 적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런지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뭐 주변에 기회가 없어서 다른 나라나 그런 곳으로 또 간다거나 그런 젊은 친구들도 있나요? 특히 의료 쪽 사람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 영국은 NHS라고 공공의료를 하거든요. 그게 국가 펀드 기반이다 보니까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런 의료 인력들이 임금을 많이 받진 않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주로 막 호주, 미국 이런 데로 가더라고요. 좀 더 돈을 많이 벌 기회를 생각하면 다른 나라로 가지 않나 싶어요. 제 주변에도 호주로 이민 간 사람들이 꽤 있었고 아 진짜? 여기 사람인데? 네, 영국 사람인데, 영국 사람인데.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20대 초반?
다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나라의 미래 걱정하면서 다른 데로 이민을 가야 된다. 한국이랑 똑같은데? 한국을 떠나야 된다. 한국 탈출해야 된다. 막 이러는데. 저는 비슷하네. 한국을 떠나온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냥 가만히 난 이미 떠나와서 여기 왔는데 여기 있는 사람 또 떠난다고 하고 쉽지 않구나. 그래도 이제 두 분은 여기서 그래도 오래 일을 하셨는데 유럽이면은 뭔가 그래도 한국보다는 뭐 워라밸에 대한 그런 개념이 좀 더 좋다거나 일 환경이나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어때요? 일단은 저는 지금 재택근무를 한 지 그냥 전 직장과 지금 직장으로 치면 거의 한 3년 정도 됐고 그 전에도 하이브리드로 계속 일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유연하게 일한 지 거의 한 7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게 좋고 그게 그러면 코로나 때 이후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네,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그 전까지는 거의 오피스 근무 위주인 회사가 많았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그렇게 막 하이브리드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에 한 2, 3일 출근하고 집에서 뭐 2, 3일 재택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좀 한국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일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빈님은 어때요? 완전 100% 출근인가요? 저도 하이브리드라서 3일 출근하고 이틀 재택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막 우리나라에서는 몇 시간에 한 번씩 온라인 하고 있다는 거를 뭐 보고를 해야 된다거나 막 그런 게 있는 회사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어때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율적인가요? 내가 꼭 집에 있지 않아도 괜찮다거나 뭐 그런 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리모트로 일하든지 뭐 하이브리드 하든지 어떻게든 일은 하고 있다고 그런 신뢰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막 한국처럼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그렇게 막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러면은 100% 출근하는 거랑 그렇게 리모트로 할 때 약간 복지나 이런 게 달라지나요? 회사마다 다른데 어떤 회사는 그렇게 하이브리드로 일할 때 집에서 홈오피스 할 수 있게 지원금 같은 걸 줘서 뭐 모니터나 책상이나 의자 같은 거 마련할 수 있게 뭐 해주는 데도 있고 회사마다 다른데 만약에 회사 출근을 해야 되면 예를 들어서 그 날에 갑자기 무슨 지하철 파업이 있다든지 아니 지연이 된다든지 그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아침에 갑자기 뭐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아이를 픽업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좀 출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아니면 퇴근 시간을 또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눈치 보거나 그런 게 좀 덜 할까요? 네, 덜한 것 같아요. 일단은 영국은 그 학부모가 아이를 픽업을 하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거의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정해진 시간에 가야 돼서 그 시간에 빨리 퇴근하겠다 뭐 이런 걸 이해해줘요.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GP의 예약을 잡기 어렵거든요. 만약에 내가 GP 약속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이해해주고 그 시간에 잠깐 일 안 하는 걸 허용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외국계나 외국에서 일했던 친구들은 한국에서 다시 일하려고 하다가 못 해먹겠다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뭐 보상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복지라든지 약간 사람들의 어떤 일하는 스타일 인식 뭐 이런 게 좀 달라서일 것 같은데 어때요? 확실히 재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그럽고 아까 혜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이 관련이나 병원 이런 개인적인 것들도 다 허용해주고 그리고 저희 회사는 특이하게 그 핫데스킹 해가지고 자리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예약제예요. 그렇게 하는 곳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냥 진짜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일하는 것처럼 가서 그냥 일하는 거네요. 내 자리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그리고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그 병가? 이거는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지금 다니는 데는 아침 8시 전까지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하겠다 하면 그냥 병가 쓰는 거 허용해줘요. 그래서 막 한국처럼 내가 좀 아픈 걸 증명해야 되고 이런 건 없고 막 진짜 아프면 거의 한 3일 이상, 뭐 5일 이상 아프면 진단서를 떼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 또 인정을 해주고 그래요. 그냥 하루 이틀 쉬는 거는 굳이 내가 병이 있다 이걸 증명은 하진 않아도 돼. 그럼 그거는 근데 병가 그걸로 차감되는 거예요? 네네. 한 회사마다 다른데 어떤 회사는 한 열일 정도 병가 그런 식리브 뭐 그런 걸로 돈을 주는 게 있었고 전에 일하던 독일 회사는 거의 한 달 정도 병가가 있었어요. 독일 동료들이 참 병가 많이 쓰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아프지? 약간 그런 것도 궁금해요. 뭔가 상하 관계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유럽은 일단은 뭔가 자유로울 것 같다 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 뭐 영국은 그런지
약간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상사랑 이런 관계라든지 아니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 에비님이랑도 잠깐 얘기했는데 늦게까지 일하는 거를 오히려 안 좋게 생각한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게 어때요? 분위기가? 일단은 그런 늦게까지 일하는 거를 상상조차 못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약간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말을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어쩌다 보면 야근을 할 때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근데 영국 자체에서 막 그런 회사 문화가 야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게 위주다 보니까 야근 수당이 있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아주 특수한 케이스의 회사만 야근 수당을 주지 웬만해서는 야근 수당을 안 줬었던 것 같아요. 없으니까 그냥 하지 마라. 네, 네, 최대한 하지 마라 이런 것 같아요. 그건 어때요? 뭔가 상하 관계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저는 사람마다 되게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같은 회사였어도 저희 팀이랑 다른 팀의 그런 분위기가 되게 달랐던 적이 많아서 저는 다행히 약간 수평적인 걸 선호하는 상사들을 만나서 좀 잘 회사 생활을 편하게 한 케이스예요. 너무 다행이죠. 궁금한 게 있는데 일하다가 어느 정도 연차가 되면은 관리직급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만약에 관리직급으로 승진을 못하거나 하면은 퇴사를 하게 된다든지 뭐 그런 거는 따로 없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막 승진하지 않고 그냥 시니어 직급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약간 권력욕이 많다거나 아니 정말 뭔가 윗직급으로 승진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 거를 하고 싶어서 나와서 창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것 같아요. 저번에 베를린 인터뷰할 때 연차가 되게 많은 사람인데 자기는 관리직 가기 싫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뭐 디자인이나 뭐 개발이나 실무를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연차에 대한 월급이나 이런 거 연봉은 더 높게 받으면서도 실무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제 전 직장 상사가 그랬어요. 디렉터급의 이제 경력이 많으신 분이어서 충분히 관리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 이직하면서 다시 이제 시니어로 디자인 일을 하는 직급으로 내려왔는데 또 다시 어쩔 수 없이 디렉터급으로 올라가는 일이 있었는데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시니어로 일을 하고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관리직으로 가면 실무 일이랑 완전 또 다른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또 그게 자기 적성에 안 맞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게 좀 한국이랑 좀 많이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실무를 어느 정도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실무를 못하는 단계가 되거든요. 어쨌든 팀장으로 올라가거나 실장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 단계가 오고 이제 실무에서 놓고 이제 후임 양성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오는데 근데 여기서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 어느 정도 나이야 연차 직급에서 그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푸시가 막 한국처럼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정말 디렉터급의 그런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니어에 머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 자리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한국처럼 막 어떤 연차, 어떤 직급에 뭘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 같은 게 없어서 좀 편해 보이긴 해요. 약간 한국은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그냥 만년과장이다 하면 좀 안 좋은 말이잖아요. 뭔가 진급을 못한 거는 약간 좀 무능력하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서. 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실력이 좋으면 승진을 빨리 하는 연차랑 상관없이 실력을 보고 승진을 시켜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연차로 해서 순서대로 올라가는 느낌이잖아요. 뭐 가끔 그렇게 좀 파격적인 인사 이런 게 가끔 있는데 여기도 그런 거는 파격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일인가요? 근데 약간 다른 의미의 파격이 있다면 진짜 완전 새로운 분야, 정말 관련 없는 분야의 사람이 이 업계로 진입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전 회사 일할 때 프리랜서로 만난 사람인데 50대였어요. 그분한테 어떻게 그 3D 일 하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한 40대까지는 2D 아트워크? 뭐 이런 그래픽 쪽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 직무 전환을 하고 싶어서 좀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해가지고 50대 그 3D 디자이너로 일을 한다는 멋있다. 거예요. 그것도 되게 신선했고 다른 그 동료의 경우 한 10대, 20대 초반까지 모델 일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그래픽 디자인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크리에이티브 이런 쪽의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것도 되게 저한테 좀 신선하게 보였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열려 있는 편인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나이랑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 있었는지 그런 건 관계없이 그 사람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으면 채용을 하고 같이 일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사람들이랑 AI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요? 일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회사는 AI를 사용하지 않았었고, 지금 일하는 회사는 AI를 거의 하루 종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냥 앞으로 흐름이, 물론 AI가 지금 많은 시행착오가 있긴 하지만 결국 AI와 사람과 같이 일하는 시대가 될 것 같긴 해요,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일에 대한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사람이 만드는 거에 대한 가치를 두고 내가 잘 만든 거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그 만드는 거 자체를 AI가 할 수 있으니까 난 인간으로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창작자로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도 그런 고민을 하는지도 궁금했어요. 한국에서는 막 조급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지금 AI 안 배우면 뒤처진다. 끝이다. 막 이러면서 막 다 배워야 되고 막 지금 당장 새로 나온 거 있으면 다 해봐야 되고 막 그런 게 엄청 빠르고 많아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AI 흐름은 비슷하게 오고 있는 거니까 여기 사람들도 그런 생각 하나요? 딱히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여기서는 약간 사람들이 안주하려는 성향이 꽤 많아 보이는 것 같고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한국 사람들은 되게 트렌드에도 빨리 반응하고 빨리 거기에 맞춰서 발전하려고 하고 이런데 영국에서는 막 한국 사람들처럼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는 올해 이직을 하면서 느낀 거는 회사들이 정말 AI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많이 보더라고요. 인터뷰 본 회사 중에 거의 한 80%는 AI를 못 쓰고 얼마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일에 어느 정도까지 활용해 봤냐 이런 것까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시대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예빈님 어때요? 저희는 에이전시라 그런지 몰라도 사실 좀 보수적이어서 법적인 거를 항상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활용하진 아직 못하고 있고 근데 저는 그런 저의 밥벌이가 달렸다고 생각해서 이제 미래에 진짜 모션 이 영상업계가 대체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는데 직접 써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많은 여기 사람들은 사실 그거를 따라가려고 막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속도대로 하면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마인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나 저 동료 중에 중국인 동료가 있는데 그런 약간 아시아 동료들은 되게 발빠르게 나 지금 뭐 하고 있다 이러면서 서로 막 공유하고 보여주고 이런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동양인들의 특성일까? 약간 발빠르게 이런 거 다 배우고 막 이래야 된다는 그런 느낌? 근데 이게 또 회사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전 회사에선 정말 하나도 안 썼었고 지금 회사에는 거의 매일매일 쓰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 그런 회사마다 다르지 않나 싶어요. 두 분은 뭐 아까도 향수병을 못 느낀다. 여기 너무 편안하게 잘 한국 갈 생각이 전혀 안 든다 이랬는데 그래도 어쨌든 여기서는 이방인이잖아요. 아까 비자 받는데도 너무 오래 걸리고 막 이런 건 얘기도 했지만 뭔가 그런 걸 느낄 때 있어요. 그래도 여기서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아직도 나는 여기서 외국인이네 막 이런 느낌. 되게 영국에서 뭘 해도 통하는 소재가 날씨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엄청 더웠으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 날씨 얘기를 아침 미팅에서 25분씩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 얘기를 25분씩이나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했고 거기 사람들이 자기가 어렸을 적에는 막 보통 영국의 날씨에서 가장 더웠을 때가 한 옛날에는 27, 8도 이랬는데 요즘은 뭐 35도까지 오른다. 그리고 자기가 그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더울 때는 학교에서 레모네이드를 마셨다. 뭐 이러는데 전혀 저희는 모르는 얘기잖아요. 이제 공감대가 없다는. 네. 저는 뭐 한국 학교 다녔을 때 태풍 오는데도 우산 쓰고 학교 갔던 그런 기억 있는데 그런 걸 말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 사람들이랑. 보통 회사에서는 막 메신저로 얘기할 때 그런 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짤에 대해서 많이 모르잖아요. 서양 레퍼런스의 짤은 그런 거를 할 때마다 역시 뭔가 베이스가 다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내가 유머 공유할 수 있는 코드가 경험이 다르다. 부족한 그런 느낌. 약간 유머 코드 그래서 막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외국 트위터 같은 거 많이 보면서. 근데 전 영국 유머가 맞지 않아요. 이제 아무리 공부해도 이게 나한테는 웃기지 않는데 그쵸? 저는 20대 중반에 와서 그런지 나는 평생 이방인일 거라는 거를 알고 사는 것 같은데 남편이 교포인데 2살 때 이민 왔거든요.
이제 영국 시민권자고 그런데 이제 외적인 걸로 동양인은 약간 여기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게 항상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나라를 가든. 여기는 되게 많은 다국적 다인종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도 네, 그냥 그런 일단은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걸로 바로 판단을 하는 게 여전히 네. 있군요. 그래서 항상 남편이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때 너 영어 되게 잘한다. 언제 왔어? 나 한 30년 전에. 여전히 그런 게 있구나. 그 영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외국 그런 문화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하러 들면 제 남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찐 영국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음식을 시켜 먹자고 하는데 평생 시켜본 그런 외부 음식 이런 게 그냥 차이니스 테이크어웨이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시도하자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보통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직접 요리해서 영국 음식대로 먹거든요. 그래서 왜 다른 음식을 시도를 안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한국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는 일식도 있고 중식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좀 나이가 드셨어도 뭔가 다양하게 시도하려는 것 같은데 영국에서는 난 찐 영국 음식 뭐 아니면 다른 걸 시도해 보면 그나마 익숙한 거는 그런 막 차이니스 테이크어웨이 이러니까 좀 다양성이 부족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약간 그 옛날 전통? 이런 거를 되게 중시하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제가 그냥 릴스 같은 데서 봤는데 스페인에서는 그냥 올라 하면은 그냥 다 인사해주고 눈 마주치면 다 인사해주고 반갑게 해주는데 여기선 되게 귀찮아 한다거나 약간 쌩 한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다 이런 릴스 봤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것도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 지역마다? 제가 영국 여행 꽤 많이 다녔는데 런던은 그냥 사람들 하도 많이 살다 보니까 서울처럼 그냥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환경이다 보니까 인사해도 이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식이고 작년에 셰필드 여행 갔었는데 네. 버스 안에서 기사랑 그 손님이랑 되게 오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분아 되게 신기하다 하고 남편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그 버스 탄 여자가 자기는 브리스톨에서 왔는데 셰필드에서 이러는 거 보니까 신기하다고. 아, 진짜?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지역마다 다른 것 같긴 해요. 또 도시라서 또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말 걸면 왜 나한테 굳이 말 걸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근데 것 사실 서울에서도 그렇긴 해서 서울에서도 뭐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것도 나라마다 다르지만 또 이 안에서도 지역마다 또 다르고 제가 요즘에 재밌게 보는 게 그 명예 영국인 그분 있잖아요. 그 진경님? 너무 재밌는데 무슨 말 할 때마다 앞에 러블리를 붙이는데 그게 안 좋은 말이 뒤에 가는 경우도 너무 많고 해서 잘 들어야 된다. 그런 걸 많이 들었거든요. 어때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러블리 한다고 해서 진짜 러블리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걸 왜 붙여? 그럴 거면? 그냥 순화하는 표현? 그냥 입에 붙어서 나오는 그런 거 뭐 있어요? 약간 의미가 없는데 자꾸 그냥 저한테 좀 와닿지 않는 게 어메이징 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메이징 하나? 막 페블러스 하는데 뭐가 그렇게 페블러스 하지? 아니 막 뷰티풀 하는데 뭐가 뷰티풀 하지? 그냥 좀 추임새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냥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좋은 말 앞에 그냥 갖다 붙이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쿨 하고 끝내거든요. 다른 게 너무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회사 생활할 때 이제 그런 좋은 의미 앞에 다 써놓고 이제 뒤에 피드백을 주는. 그치, 앞에 이거 다 좋고 다 좋은데 그런데 이러면서 약간 그런 거 있다면서요. 돌려만 하는.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매너 있는데 사실은 또 저 그렇지만은 속으로 않다. 뒤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돌려 말해요? 근데 약간 그게 또 심하다는 얘기도 들어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이 말을 무슨 의도로 말하는 거지? 이걸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부터가 피곤함의 시작? 그 직설적으로 안 하고 이걸 무슨 의미로 했을까 이거를 집에 와서까지 몇 번 돌려봐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이걸 말할 의도 뭐지? 그래서 나보고 어떤 걸 기대하는 거지? 막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피곤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나요? 그냥 겉으로는 되게 좋다고
좋다고 말해놓고 뭐 나중에 뭐 평가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뒤에 뭔가 말을 할 때 사실 이거는 별로였다, 안 좋았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 앞과 뒤가 다른 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으면 마음에 안 들었다고 말해줬으면 내가 고쳤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직장 생활할 때 좀 했었어요. 이거 대학원 다닐 때 모든 국제 학생들이 똑같이 말했던 거 같아요. 아 진짜? 교수님이랑 면담했을 때나 다 좋은 코멘트 해주셨는데 나중에 성적이 왜 이렇게 됐지? 왜 아니 그 교육에서까지 그렇게 솔직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럼 안 되지 않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좀 불만이 있어서 그 남편이랑 얘기해 보니까 남편이 이거는 영국 문화에서 왜 이런 게 생겼냐고 설명해 주는데 그냥 영국에선 예전에 계급 사회였다 보니까 그런 뭐 클래스에 따라서 그 사용하는 언어나 뭐 뉘앙스 뭐 아무튼 그런 게 다르다 보니까 조심하게 되는 측면에서 그렇게 돌려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최근에 그 남편이랑 샌드위치 먹으러 갔는데 쏘리를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영국에서는 저희가 따뜻한 샌드위치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핫 샌드위치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직원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했어요. 히티드라고 단어를 바꿔서 따뜻한 샌드위치 달라? 이제 알아들었겠지 했는데 나중에 딱 줬을 때 안 데워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쏘리라고 하면서 다시 따뜻하게 데워달라고 말하면서도 이제 계속 쏘리를 말하는데 저는 이제 한국인 입장으로서 너가 이미 3번을 말했는데 왜 너가 쏘리를 하는 입장이냐. 그러니까, 내가 미안한 게 아닌데 이렇게. 네네네. 근데 이제 남편이 알려준 게 쏘리는 항상 미안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유감이다도 뜻이 있잖아요. 이렇게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그냥 유감이라는 말을 뜻도 있다. 왜냐면은 뭐 누구 돌아가셨을 때나 이런 상황이 안 좋은 사람한테 쏘리라고도 말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착각했던 거였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너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하냐. 저는 약간 좀 짜증이 났었거든요. 그치. 네. 한국이었으면 이미 한 번 뒤집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 이거 몇 번 얘기하는데 아직도 이걸 왜 제대로 안 해주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매너 있게 끝까지. 네네. 그게 영국식. 돌려 말하기 문화여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그 남편도 영원히 그냥 나는 외국인으로 느낀다 막 이랬는데 살면서 뭔가 이거 차별인데 약간 이렇게 느끼는 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10년 전에는 그러니까 유학을 왔을 때는 그때는 길거리에서 막 저한테 소리 지르거나 소리를 왜 질러? 그냥 만만하니까 칭칭총 이런 그런 거는 되게 많았거든요. 흔했고. 네. 근데 요즘에는 거의 못 느꼈어요. 그래도 또 요즘에는 조심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일각에서는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한류가 좀 퍼지다 보니까 좀 한국말을 좀 하면 그때부터 관심을 보여서 계속 한국에 관한 그런 질문을 걸더라고요. 그것도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희 다니면서 느낀 게 한국말 아무 데서나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약간 알아듣는 사람도 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게 좀 분위기가 또 달라진 것 같긴 한데 그런 건 없어요? 뭐 동양인이라서 약간 불이익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제가 아는 경우에는 그 채용을 할 때 그 외국 이름이면 이 사람이 비자를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서류 단계에서 컷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비자 해주려면 귀찮으니까. 네, 뭐 법적인 문제도 있고 돈도 드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서류 단계를 통과하려고 현지인 남편이랑 결혼을 했다면 일부러 중간에 남편 성을 넣어서 내가 이 나라의 한 일원이다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고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회사 환경에서 막 대놓고 외국인이라고 차별은 하지 않아요. 여기 사람들도 뭐 속으로는 낯설고 뭐 안 좋아할 순 있어도 회사 환경에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쵸. 네. 우리나라 사람들 막 외국 여행 가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차별받았다. 우리가 먼저 왔는데 막 저 테이블 먼저 나온다든지 주문을 했는데 막 무시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차별했다 막 이런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실제로 여기는 어떤지도 궁금해서. 그런 거는 막 민감하지 않아서 잘 못 느꼈고 그냥 예전에 처음에 남편이랑 집 알아봤을 때 부동산 아저씨가 좀 약간 영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좀 이상하게 봤던 것 같아요. 너 일부러 여기서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비자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집 알아보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되게 꼬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기분이 나빠서 그 부동산에서 소개한 집은 안 갔던 것 같아요.
그것도 고지식의 한 부분인 것 같았죠. 근데 요즘은 좀 그런 게 많이 줄진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제가 영국에 왔을 초반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시대가 더 다국적 이런 게 더 익숙하다 보니까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서 이민자 반대 시위 막 이런 거 했다고 들어가지고 뭔가 뉴스에서만 보면 막 위험해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 있었는데 실제로는 막 심각하진 않나요? 그런 시위가 막 많이 일어난다거나 그러진 않죠. 그때가 전 처음으로 봤던 것 같고 그게 주말에 있었거든요, 시위가. 근데 이제 다음날 월요일날 회사 동료들끼리 얘기하는데 시위 갔다 왔다 했더니 그 장난식으로 반대하는 그 시위 같냐 그게 동시에 있었거든요. 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 모인 데랑 또 반대쪽에서는 그걸 옹호하는 세력이 같이 이렇게 시위를 했었는데 너 반대하는 쪽 같냐 혹시 막 이런 농담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낀 대화가 아니고 다른 동료들끼리. 다른 동료들끼리 그런 대화를 하는 걸 들었다고. 그냥 주변 환경에서는 그런 걸 느끼진 않는 것 같고 뉴스를 통해서 이런 게 있구나를 조금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나라가 점점 살기 어려우니까 외국인 문제를 많이 강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치안은 어때요? 여기 뭔가 항상 여행 다니면서 그게 궁금한데 현지 사람들은 알지만 여행 왔을 때는 어디가 위험한 동네고 어디가 안전한 동네고 뭐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예빈님은 저번에 만났을 때 막 여기서 자꾸 시비 거는 사람이 많아서 걸음이 빨라졌다 막 이랬잖아요. 걸음이 빨라지는 게 막 습관이 됐다고. 그냥 영국 와서 좀 어떤 면에서 신선하고 어떤 면에서 위험하다 느꼈던 게 좀 칼부림 사건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칼을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몇 년에 한 번씩은 뭐 제가 사는 지역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 이런 소식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 엄청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고 그리고 영국이 신기한 게 같은 런던이어도 어느 지역은 안전하고 어느 지역은 위험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이사를 갈 때 어디가 안전한 동네인가 이런 걸 찾아서 이사를 가는 것 같아요. 어디 쪽이 좀 위험한 편이에요? 만약에 여행을 왔다 그럼 이쪽은 안 가는 게 낫다 그런 게 있나요? 그게 런던은 제가 사는 동네 괜찮다곤 했지만 사실 한 달이 건너면 바로 약간 위험한 동네가 이게 좀 붙어 있거든요, 서로.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 경찰 라인 테이프 쳐져 있고 어머. 그리고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제 친구 동네에서도 들었던 게 택배를 훔치려고 아파트 들어가서 근데 그 세큐리티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세큐리티를 칼로 찌르는 어머. 그게 좀 빈번히 일어나는 진짜? 네 그래서 어디가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다를 딱 경계 지어서를 말할 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그 동네를 탐색하다 보면 어느 느낌이 정도 느낌이 와요. 그리고 그냥 가장 안전한 그런 지표는 이 지역에 좋은 학교가 있다. 가족 단위로 많이 산다. 이러면 좀 안전한 데가 많긴 해요. 저희 이사 갈 때 항상 그 범죄 비율 숫자로 나와 있거든요. 아, 그런 거 그 찾을 수가 있어요? 안전하면 초록색 아니면 노란색. 뭐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네. 그렇지 않으면 빨간색. 그걸 아. 보고 좀 결정해요. 그런 게 또 있군요. 뭔가 그럼 평소에도 약간 그런 걸 좀 대비해야 되지 않아? 호신술을 배운다든지, 뭐 전기 충격기를 갖고 다닌다든지. 약간 무서울 것 같아. 혼자 다녀야 되고 뭐. 그래서 빨리 걸어야죠. 그래서 경보를 한다. 발걸음이 빨라진다. 어떤 사람 페퍼 스프레이 들고 다니는 것도 보긴 했어요. 아, 진짜? 근데 그냥 최대한 현지인처럼 허름하게 다니면 좀 안전하지 않은가 허름하게? 싶어요. 관광객인 게 티나면 좀 소매치기의 타겟도 잘 되고. 막 비싼 카메라 들고 다니고 막 이러면. 가장 좋은 거는 여기 슈퍼마켓에 있는 그 비닐봉지 있거든요. 그런 거 들고 다니면 현지인 같아 보여요. 나는 완전 관광객이네. 그럼 테이트 모던 에코백 들고 다니고 있는데. 여기 세인즈버리, 막 리들, 알디 백 들고 다니면 현지인 같아 보여요. 리들 봉지 가지고 다녀야겠다. 그냥 이제 여행 온 사람 입장에서 여기는 살기 어떨까? 약간 이런 게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부분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래 살고 계시는 거면 런던만의 또 좋아하는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나랑 좀 잘 맞는다. 약간 이런 부분이라든지 살다 보니까 영국에 이런 면은 되게 좋더라.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영국 날씨가 좋아요. 진짜? 다들 영국 날씨 엄청 안 좋은 걸로 대명사잖아요. 근데 저는 햇빛을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영국은 날씨가 좋을 때가 거의 한 그 초여름, 여름? 아니면 초가을 사이고 나머지는 오늘. 네, 되게 흐리거나 그러거든요. 네. 그런 날 되게 좋아해요. 진짜? 시원하다. 햇빛이 없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날씨가 의외로 잘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저 공감해요. 근데 진짜? 저 흐린 날씨 좋아해요. 아니 이 사람들 뭐 집순이면서 뭐 이렇게 흐린 날씨를 좋아해. 아니 저희는 원래 맑은 날 좋아하는데 산티아고 걷다 보니까 흐린 날이 시원하잖아요. 땀이 안 나고. 그래서 흐린 날 좋다라고 생겼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날씨가 맑으면 그 여행지가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고 막 비 오고 흐리면은 항상 안 좋은 기억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가면 항상 비 많이 왔을 때 기억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도 비 많이 오면 어떡하지? 막 사실 오늘도 비 올까 말까 막 그랬잖아요. 근데 비 오는 게 좋은 사람들은 또 여기 사는 게 또 좋기도 하겠네요. 저는 햇빛 있을 때 일부러 커튼을 져요. 진짜? 그래서 영국 날씨가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아요. 흐린 날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국으로 오세요. 또 뭐 그런 거 있어요. 나만의 페이보릿 장소. 여기는 잘 안 오신다고 했지만 공원 되게 많잖아요. 런던도 뭐 유럽 중에서 제일 녹지 비율이 높다고 막 그렇게 들었는데 뭐 좋아하는 공원이라거나 아니면 장소라거나 미술관이라거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는 그 예전에 햄스테드 힐스 근처에 살았거든요. 거기 공원이 되게 좋았어요. 약간 한국 공원이랑 비교하면 그 영국 공원은 거의 야생의 느낌을 그대로 느낌. 유지하는 그런 스타일? 그래가지고 한국은 되게 조경을 잘 꾸며놓는데 여기는 최대한 그 본래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좋고 그리고 거기 햄스테드 힐스에서 좀 더 가면 골더스 그린이 있는데 거기에 한인 그 레스토랑도 있고 슈퍼도 있고 해서 갈 때 같이 가거든요. 그치. 간 김에 또 갈 수 네. 있는 그런 게 좋죠. 네. 어제 저희도 포트레이트 미술관에 갔었는데 거기가 한식 파는 슈퍼랑 되게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날 그게 제일 기대됐어. 거기 가는 게. 건너편에 분식 보셨어요? 네, 번식도 있고 분식이 근데 꽤 여기저기 많이 맞아요. 있어서 역시 런던에 오니까 한식 열풍이 조금 느껴졌어요. 거기 그 영국 박물관 앞에 피쉬앤칩스를 팔지만 한국 치킨을 파는 그 레스토랑이 있어요. 알아요. 거기가 제일 좋아요. 진짜? 네, 거기가 되게 한국 치킨의 맛을 잘 느낄 수 있어요. 거기는 가봐야겠다. 그 문화생활 말하려고 했는데 네, 런던에 일단 미술관, 박물관 무료인 거랑 그리고 외국에 한국인으로 살면서 그런 유명한 클래식 피아니스트 분들, 뭐 조성진, 이윤찬 이런 분들 오시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진짜? 한국에서는 PT 그치. 티켓팅하고 비싼 가격으로 하지만 여기서는 저렴하게 볼 수 있고 그런 또 혜택이 있네. 아이유 콘서트도 갔었거든요. 런던에서. 런던에서 할 때 그 덜 해요? 티켓팅 그게? 근데 수월하고 위치도 좋았고. 좀 여기 경쟁이 덜하니까 생각지 못했던 그런. 또 아까 말했잖아요. 그 여기 무료인 곳이 많아가지고 더울 때 그런 데 가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두 분 혹시 좋아하는 뮤지엄 있어요? 추천하고 싶은? 막 여행 오면 항상 가는 데만 가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여기 좋다 뭐 이런 거. 현지인으로서. 저 있어요. 어디요? 그 말리본에 월레스 컬렉션이라고 돈 많으신 분이 세운 작은 규모의 미술관인데 유료 전시도 있거든요. 다른 데서 못 보는 그런 생소한 아티스트가 있어서 그게 재밌었고. 회화예요? 제가 본 거는 도자기도 만들고 일러스트 그림도 그리고 되게 다양하게 하신 분, 그런 작가분이었는데 일단 거기 앞에 작게 막 풀밭도 있고 위치도 좋고 대형 박물관이랑 내셔널 갤러리 느낌이랑 되게 다른 작은 숨어있는 그런 느낌? 내셔널 갤러리랑 대형 박물관 이런 데는 관광객으로 아주 꽉 차 있으니까 약간 좀 조용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곳.
저는 개인적인 취미로 영국에서 미니 골프 이런 걸 해요. 그 한국처럼 그런 대단한 골프 치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작은 테마파크 같은 데에서 여러 가지 홀이 있으면서 재밌는 테마들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골프를 치는 거예요. 무슨 아케이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거를 되게 재미있게 치고 더운 날에 특히 그런 실내 미니 골프 장소 가면 엄청 시원하거든요. 아 실내가 또 있군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 나름의 그런 시원한 피서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다른 영국 도시 여행 가면서 항상 그런 미니 골프 장소들을 가요. 거기서는 어떤 컨셉이 있나 이런 거 탐색하려고. 영국에서 약간 유행하는 그런 건가요? 그냥 가족 단위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 생일 파티도 그런 미니 골프 장소에서 많이 하고. 한국에도 있나요? 그런 거 못 본 것 같은데. 네. 여기만 있는 네, 그런 아마 문화인가? 여기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냥 영국에서 딱히 막 하고 싶은 게 없다 보니까 굳이 할 거 찾다 보니 그냥 여행 갔을 때 미니 골프. 한국 문화에 대한 문제점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남들 눈치 보는 거 아니면은 비교하는 문화 이런 게 너무 심해서 뭔가를 하기가 어렵다 막 이런 얘기가 진짜 항상 나오거든요. 저희 채널에서는 진짜 거의 단골 주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해외에 나오면 좀 그런 부분에서 해방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영국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영국에서 기본적으로 남의 신경 쓰지 않아요. 뭘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아서 뭐 여기 있다 보면 저절로 난 이방인이고 낯선 사람이 되니까 저도 그냥 편하게 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아예 그 오피스에 가지 않고 집에서만 일하니까 동네만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동네 돌아다닐 때 체육복으로 입고 다녀요. 당연히 화장도 안 하고 정말 화장은 한 1년에 몇 번 할까 말까?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뭔가 내 직업이나 약간 내 사회적 위치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막 급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려 있거나 이러면은 막 사람들 만나기도 꺼려 한다거나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냥 여기 나라 사람들은 그런 개인 사생활에 대해 깊게 물어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신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냥 뭐 한국에서는 되게 내밀한 모든 걸 다 알고 싶어서 호구 조사를 좀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저도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거 관심 없고 만났을 때만의 대화를 하고 그 상태에서 끝내는 것 같아요. 공감해요. 저 이제 강아지 키우면서 강아지 이웃들이 많거든요. 이제 서로 다 알고 지내고 그러는데 서로 신상을 몰라요. 아 그냥 강아지끼리만 아는 사이. 그냥 뭐 스몰톡 할 때도 서로 사생활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강아지 얘기하거나 아니면 날씨 얘기하거나 뭐 주말에 뭐 했어? 뭐 휴일에 뭐 했어? 이 정도? 적정선을 지키는 게 확실히 있어서 그게 편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그런 이웃이 딱 적당한 것 같아. 뭔가 너무 또 깊게 가까워지면 또 부담스럽잖아요. 맞아. 약간 여기 나라는 친밀감을 강조하는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 같으면 뭐 가족끼리든 친구든 뭐 아무튼 사회생활 할 때 이 사람과 어느 정도 친밀감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고 그거를 뭔가 증명하기 원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기대하거나 이런데 여기선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계 면에서도 느슨한데 그게 되게 잘 맞다고 생각해요. 결혼하셨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결혼했을 때 서로의 부모님한테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약간 예의 도리 막 이런 거. 딱히 없고 별로 그걸 막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가끔 필요할 때 연락하는 사이 정도 생각해요. 뭐 혜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맞춰진 기준이 없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저희 결혼했는데 이제 한국 같으면 애기 언제 낳냐고 바로 그치. 물어볼 텐데 이제 그런 거 없고 몇 살인지 당연히 모르고 그냥 각자의 기준 그 사람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눈치를 안 보게 되는. 공감해요. 되게 그래서 좀 더 자기 삶에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한국 같으면 누가 원하는 기준, 누가 원하는 기대치를 맞추려고 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물론 이방인인 것도 있지만 여기 나라 사람들도 절 신경 안 쓰고 저도 그 사람들 신경 안 쓰니까 굳이 그런 거를 맞춰야 된다는 그런 피곤함? 이런 게 없어서 좀 더 삶에 집중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럽에 오면 약간 그런 해방감을 느끼는 것 같긴 해요. 한국에서는 절대 입을 수 없을 것 같은 옷도 여기서 약간 입어볼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 막 한국에서는 일단은 이거 입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겠지? 약간 이런 거부터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
그게 또 반대로 영국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햇빛을 싫어하다 보니까 한국에 갔을 때 이번에 되게 햇빛 그 차단 제품을 많이 샀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번 인스타에 올렸는데 가족 중에 하나가 이건 50대 아줌마들이 하고 다니는 패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내 햇빛 가리는 게 더 중요하니 입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한국에서는 뭐 안 될 것 같은 거나 눈치 보일 게 영국에서는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그냥 편하게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제도 뭔가 이상하게 생긴 모자 쓰고 다니는 아저씨 되게 많이 봤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런 게 너무 자유롭고 좋아 보여요. 아니 현우 씨가 방금 빨간색 차, 노란색 차 이런 색깔 있는 차들이 많은 걸 보고 좀 다르다 이렇게 느꼈다고 했거든요. 한국에는 흰색, 검은색 아니면 약간 회색 이런 차 대부분이고 색깔 있는 거는 나중에 팔 때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안 팔린다거나 이런 이유로 안 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긴 어때요? 그런 거 있나요? 있어요? 색깔 다양해요. 그쵸, 색깔 네. 다양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많이 보통 선택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나중에 팔 거 생각해가지고 저 아직도 길거리에서 보다가 저거 내가 처음 보는 차 색깔인데 이런 거 진짜 많아요. 뭐 여기서 약간 저는 좀 시각을 달리 보게 된 게 한국에서는 약간 타이즈? 운동할 때 타이즈 입는 것도 날씬한 사람들만 입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있잖아요. 맞아. 여기 나라에서는 체형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입고 싶으면 그러니까. 입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라에서 내 체형이 어떻게 생겼든 내가 편하면 입어도 되는구나 하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입게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지금 몇 분 안 남아서 오늘 어떠셨나요? 이렇게 갑자기 안 오던 프림로즈 힐까지 와가지고 오래 살다 보니까 사실 뭐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텐데 제가 막 이것저것 물어봐서 이렇게 생각을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냥 사실 그 한국에서 그 사람들 만나다 보면 영국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뭔가 이 토크가 환상을 깨는 거 아닌가 환상을 좀 깨줘야 될 필요도 있죠. 맨날 뭐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잖아. 저는 항상 요즘사 유튜브 보고 팟캐스트 듣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실제로 만나서 얘기해서 되게 비현실적인 경험이에요. 아직까지 비현실적이에요. 네, 오늘 와줘서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예비님 또 두 번째로 만나서 또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외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뭔가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아서. 아, 이게? 네. 뭐 큰 기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하고 네, 감사해요. 저야말로 이렇게 같이 또 얘기하자고 하니까 흔쾌히 또 얘기하러 와줘서 너무 고맙고 얘기하느라고 간식을 하나도 못 먹었는데 이제 간식 먹으면서 이게 노을 지는 것도 구경하고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안녕. 갑자기 안녕. 안녕.